네. 어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 또 아동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인권 교육이나 뭐 이런 자리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선생님이나 아니면 일반 부모들이 "아 난 참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런 얼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한 15년 전 한 20년 전 정도 전에 맨 처음에 아동 권리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런 사례를 도입부에다 놓고서는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실수로 남편의 새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죠. 아내는 남편의 물건에 좀 더 조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배우자 학대죄로 고소하게 될까요? 그죠. 예, 실수를 했는데 당연히 그죠. 어 조심하기보다는 배우자 학대죄로 고소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남편이 집을 방문한 친구하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죠. "친구와 싸우는 건 옳지 않아요. 싸우는 걸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어요." 30분 동안 침실에 가서 꿇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요. 그만 싸우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창피를 주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친구한테 사과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는 않을 거는 너무 뻔하지요. 그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런 겁니다. 아내가 외출해서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료를 보충하는 거를 깜빡 잊어서 기름이 떨어졌죠. 도로에 갓길에서 굉장히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차를 타고 가서 "기름 좀 사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차에 좀 넣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좀 더 철이 들어야 되겠다. 정신이 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 결과,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교육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논리적 결과를 보고 뭔가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논리적 결과는 뭐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신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마땅히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논리적 결과가 뭐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놓였으니 이 아내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다. 교육적인 어떤 거를 발견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 결과 이론이잖아요. 여하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기름이 없을 때, 바닥이 났을 때, 또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내가 잊지 않고 기름을 채우게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아 내가 진짜 이런 남편이랑 살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나 환상에 이런 생각에 인제 막 쌓이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또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량 관리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음 이 사례들 모두 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실제로는. 그거를 지금 어른이나 특별히 굉장히 친밀한 관계,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부부 관계에 한번 그 사례를 대입을 했더니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끔찍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읽어 드릴게요. 저녁 식사 뒤에 신문을 읽고 있어요. 인제 이거 옛날 사례라 그런가요? 신문을 읽거나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방송을 보고 있거나 재미난 어떤 웹툰을 보고 있거나 이제 그런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가 "오늘이 당신이 설거지를 할 차례예요."라고 인제 상기를 시키죠. 미리 인제 언질을 합니다. 그랬는데 인제 설거지할 차례인 당사자인 남편이 계속 웅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뭐 신문을 읽거나 이제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단호하게 말하죠. 그래서 "당장 설거지하세요. 10, 9, 8, 7, 6, 5 등등등." 근데 이런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정신병자랑 결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아가서 당신이 나를 아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내가 존경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해 왔었던 교육적인 방식 중에 몇 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른한테 대입을 했을 때, 어른과 어른의 관계에서 대입을 했을 적에는 정말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또 얼토당토치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을 방식들이 아이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이유 또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거 또 그 아이가 마땅히 응당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속에서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아주 굉장히 그 언어적인 표현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진짜 이 상대가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하나씩 읽어 보면서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유 요새 누가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했던 또 그런 느낌들이 우리한테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감이 오죠? 예. 아이들의 권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한테 했을 법한 이런 말과 행동들을 '과연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을까?' 요런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게 인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이 아동 인권의 어떤 권리에 좀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